지금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 대학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바로 우리 미래의 모습일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본의 대학 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할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을 딱 하나의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59.2%. 대체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2024년에 일본 사립대학 중에서 정원을 다 못 채운 곳의 비율입니다. 거의 60%에 가깝죠. 이거 그냥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사실상 일본 고등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리는 정말 역사적인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사립대학 5곳 중에 3곳 가까이가 학생을 못 채우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심상치가 않아요. 2023년에 처음으로 정원 미달 대학이 50%를 넘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2024년에는 59.2%까지 그냥 수직으로 치솟아 버립니다. 1년 만에 거의 6%포인트가 오른 거죠. 이건 그냥 심각하다 수준이 아니라 위기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우리 코앞까지 닥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게 더 이상 저기 멀리 지방대학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여긴 괜찮겠지 했던 이른바 안전지대였던 도쿄, 오사카 같은 대도시권까지 이 위기가 번졌어요. 이제는 그냥 일본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자, 학생이 없으면 당연히 뭐가 문제겠어요? 바로 돈이죠. 이건 단순히 학생 모집의 문제가 아니라 곧 닥쳐올 재정적인 재앙의 시작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2022년 자료인데도요, 전체 대학의 거의 절반, 정확히는 42%가 이미 재정적으로 위험하거나 곧 위험해질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레드존, 옐로우존, 경고등이 켜진 대학이 이렇게나 많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레드존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자력회생 불가 상태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파산 직전까지 몰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규모입니다. 레드존, 옐로우존에 곧 옐로우존이 될 후보군까지 다 합치면요, 무려 236개 대학이 재정적으로 위험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그냥 몇몇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고등교육 시스템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게 단순히 대학들이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보다 더 깊은 아주 구조적인 문제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 전체의 대학들이 휘청이고 있는데 그럼 대체 누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누가 책임자인 거죠? 이게 바로 이 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답은 좀 허무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 시스템의 아주 깊은 약점이 드러나죠. 일본은 대학의 75%, 그러니까 4곳 중 3곳이 사립대학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구조조정하세요라고 강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명분도 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국가적인 전략 같은 건 없이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요. 정부는 정부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놓은 예측을 보면 정말 미래가 암울합니다. 2040년이 되면요, 매년 대학에 갈 학생이 2만 3천 명씩 사라진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냥 중간 크기 대학 90개가 매년 통째로 사라지는 거랑 똑같은 충격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대학들끼리 합치라고 통폐합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어떻게든 줄어드는 학생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지금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특색 있는 교육을 내놓지 못하는 대학은 퇴출이 불가피하다. 말 그대로 뭔가 특별한 걸 보여주지 못하면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쭉 일본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정말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를 한번 보시죠.
일본 상황이 심각하다고 했죠? 근데 사실 우리 미래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훨씬 더 가파른 절벽 앞에 서 있어요. 2040년대가 되면요, 우리나라 18세 인구가 26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거든요. 지금 일본이 110만 명인데 비교가 안 되죠.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나 그 규모가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일본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초기 증상들 있잖아요. 지방대학 정원 미달, 어떤 과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현상. 이게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정말 값비싼 예고편을 보여준 셈입니다. 그들이 겪는 이 혼란과 시행착오를 보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지 명확하게 배울 수 있죠. 과연 대한민국은 일본과 똑같은 길을 걷게 될까요? 아니면 다른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